네, 예상치에 부합한 경제지표 속에서 국내 시장과의 연결성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도 함께 가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완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하나는 이제 다행스러운 거고 또 하나도 역시 다행스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오늘 오랜만에 올라서 기분이 좋네요. 다행이죠. 사실. 네, 다행이죠. 네, 이 SBB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네.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됐었었고 네. 또 CPI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시장 흐름이 나왔었고요. 뭐 장중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과의 이런 무력 충돌 이런 네.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상승폭을 한 1% 가까이 반납을 했었었는데 그랬었군요. 장 마감 이전 30분 전부터 급격하게 다시 한 번 더 빅테크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시가총액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2%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된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를 쭉 그려주셨네요. 왜 중간에 왜 떨어졌을까 싶었는데 미국, 러시아 얘기가 있었군요. 자, 우선 경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이 6%이고 근원이 5.5에 관련돼서 예상이 되고 있었었는데 딱 그마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뭐 이러한 이제 이 플로어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느끼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앞 코너에서도 약간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네. 일단은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2월 근원 CPI가 1월 월간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가기 위해서는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크게 변동은 없네요. 뭐 네. 아직까지도 헤드라인이 6에 근원이 5.5다 보니까 사실상 연준 목표치는 2잖아요. 너무 차이 나죠. 뭐 거기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CPI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인상을 하는 게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렇군요. 이제 브라이트 MLS에서는 이 주거비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이 CPI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이 주거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쵸. 때문에 네. 그랬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인플레이션 요인들에 비해서 둔감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시차만 걸릴 뿐이지 더 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NPL 파이낸셜에서는 은행 섹터가 극심한 동요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FOMC 회의에서는 이 금리 동결은 어려울 것이며 25bp 인상이 단행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25bp에 대해서 인상의 주력이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5bp에 대한 인상이 그대로 스케줄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은행 섹터 관련돼서 많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멈춰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에 충격을 충분히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뭐 이 인하를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더한 충격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25bp에 대한 인상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약간 좀 핸들을 좀 빨리 좀 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럴까요?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많은 종목들 은행 쪽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행이죠. 사실 네.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었는데 중소형 은행들에서에 대한 반등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은행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 SBB 사태에 대한 부분이 좀 일단락되는구나라는 부분도 그냥 예, 가격적인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네, 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은 한 3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끝났었는데 장중 보게 되면은 63%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떨어졌던 거 다 돌렸었네요. 그러면. 거의 돌리기는 했지만 뭐 장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은 그러네요. 이제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팩웨스트 뱅코프 같은 경우에도 장 종가는 33%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네. 장중엔 76%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강했군요. 네. 그만큼 중소형 은행주들이 사실상 하락폭이 많이 심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 허버트 퍼스트 리퍼블릭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은행에서 자금 유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평소처럼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이러한 상승에 불을 지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대형 은행인 이제 CTE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JP 모간이 2.5%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한 2%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찰스 슈왑 관련돼서 말씀을 맞아요. 좀 네. 드렸었잖아요. 네. 이 중소형 은행과 대형 은행 사이에서 가장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도 대형은행 중에서 가장 불안하다라고 해서 하락폭이 대형은행 중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역시나 반등이 나오는 것도 대형은행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었는데 장 종가로는 9% 정도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비슷하네요. 예, 월트 베팅커 CEO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달에도 우리 자산 순유입이 420억 달러나 진행이 됐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은행은 건전하고 그리고 자산 유입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지금 은행 관련돼서 지금 뱅크런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은행은 괜찮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계속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의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되돌림의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시스템에 약간 금이 갔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뭐 그런 평가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행 섹터 관련돼서 사실상 시스템적인 위기까지 가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전보단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지게 될 거고 그렇죠. IT 섹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은행 시스템 관련돼서 확실히 규제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금융산업 자체가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는지 그렇죠. 얼마나 더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기도 네.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은행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역시나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FMC 회의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그렇죠. 이 코닌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칭찬했네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하는 경우 참가자들은 은행 섹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고 우려하면서 공포에 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결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전망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서 보게 되면은 25bp의 인상 확률이 사실상 20%대가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로. 예, 동결에 대한 부분이 예. 이제 20% 정도 나오고 있고, 25bp가 한 7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25bp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SVB 파이낸셜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고 바로 좀 기술주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시킹알파에서는 결국 중소형주 은행들에 대한 자금이 이탈이 되게 되면서 대형 은행으로에 대한 자금 이동이 나오는 것이 점점점 눈에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쪽으로.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커먼웰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 증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빠르게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는 했지만 증시 충격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의 워닝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을 보게 되면은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2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는데 눈에 띄는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높지는 않았습니다. 1%의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VR 신사업 관련돼서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에버커라든지 웨드부시에서도 관련된 이 사업 자체가 확실히 이 성공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애플에 대한 주가를 더욱더 상승시켜줄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 7% 상승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타의 상승은 조금 아쉬운 건 인력 재료가. 감원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렇죠,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SVB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금력이 얼마나 좋은 회사가 더 곽강을 받을 수 있는지도 그렇죠. 역으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타 관련돼서는 일단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부각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쪽에서는 비메모리가 좀 더 좋았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더욱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 차츰적으로 포모 심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포모 심리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두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기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심리 이것이 이제 포모 그런 게 심리인데 있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 종목은 엔비디아라든지 AMD와 같은 이런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DP를 하고 있는 종목은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메모리 쪽으로. 이런 이제 메모리 혹은 반도체 칩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런 반도체 칩 제조인을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쪽이 올라갔지만 반도체가 올라갔지만 비메모리가 올라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전자에 사실 오늘 주가를 많은 부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상승하는 걸. 그냥 일정 부분 시장이 지금 야간 선물이 1%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게 될 건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오늘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주가를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니까 소부장 쪽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이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주주총회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안건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굵직한 안건은 없어요. 하지만 주주가치 재고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네. 이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온다거나 아니면 요즘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이슈로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단숨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신사업 관련돼서도 많은 질의응답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신사업 관련돼서 과연 로봇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어떻게 더욱더 육성을 하겠는지 궁금하겠네요. 뭐 이런 부분이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 관련돼서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차일주행 관련된 이제 뭐 코아시아라든지 시간에서 상가가 갔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당연히 업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 업황 관련돼서 삼성전자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결국은 힌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반도체 섹터가 1분기 때까지는 실적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시점 이후부터 얼마만큼이나 반등의 이 업황의 반등이 빨라지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주가도 확실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